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남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드디어 이번 달 개막할 NBA와 그리고 농구 종목, 그리고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8개 확인 먼저 해주시고요. 이게 근데 형들아, 항상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데 이 10연승이라는 게 한 번 하기도 좀 어려운 수치긴 합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조합을 막 3, 4조합 드리는 것도 아니고 두 조합 가지고 이게 수익 내면서 기록한 연승 구간이기 때문에 8개를 3년 안에 기록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자랑할 만한 수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대한 또 정확한 또 증거 자료들 필요하다고 다들 말씀을 하셔서 숲TV 게시판에다가 다 모아놨습니다. 아무거나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해당 날짜들, 그리고 이제 뭐 내용들,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제가 이제 그 생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작이 불가능합니다. 생방송 시청자분들은 애초에 돈을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또 인증 내역들까지 투명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타고 연락 주시거나 또는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도 데이터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패키지 현재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패키지 참여하실 분들은 패키지로 빵빵이 참여하시면 67호님 되겠습니다. 별풍선 500개 아이고, 또 적정기원 빵빵형 고맙습니다. 넘싸다. 요게 제가 NBA 시즌 전까지 패키지 단가를 또 운영하는 거라서 NBA 딱 출발하면 이제 제가 하루 패키지만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뭐 패키지 워낙 저렴하니까요. 요럴 때 좀 쟁여놓으면 좋겠죠. 특히나 뭐 NBA 시즌 패키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달에 500개도 안 되기 때문에 또 요럴 때 또 이벤트 할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이제 적중 내역 가볍게 요것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국내 농구 전 경기 개막하자마자 적중을 또 만들어냈죠. 사실 SK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긴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분석해드렸던 그 내용대로 꽤나 잘 좀 흘러가졌고, 중간중간 제가 전술 구간들도 좀 잡아드렸는데 그 전술 구간이 이 3명의 제가 딱 잡아드린 스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다 나왔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SK가 뒤집을 만한 경기였고, 이제 SK 역배까지 또 제가 프리뷰해드리면서 이제 국내 농구는 전 경기 개막하자마자 올킬로 몰빵 바로 적중하고 출발을 합니다. 특히나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한 번 고배당을 먹었죠. 11배당 또 먹어주게 됐고요. 제가 최근에 진짜 고배당에 약간 미쳐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재밌어요. 오늘도 고배당 3연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적중, 뭐 주간 적중, 그리고 또 해외 축구 적중까지도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오늘 본머스랑 풀럼 해외 축구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사의 통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본머스가 최근에 상당히 좀 성적이 훌륭하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빌라에게 또 3대1로 패배하게 되면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 흐름만, 전체적인 흐름만 통틀어 놓고 봤을 때 뭐 본머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리그에서 4승 2무 1패, 그리고 얘들이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 공격팀이 아닙니다. 본머스가 이번 시즌은 수비팀이 됐어요. 그래서 이 7번의 경기 중에서 무려 무실점 경기, 클린시트만 무려 4번을 달성을 했고요. 이 본머스도 홈 경기에서 클린시트 이 비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팀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고, 뭐 물론 직전 경기 이제 빌라 원정에서는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뭐 브랜드 포드나 아니면 리즈 잡아내는 거 보면은 뭐 화력 같은 부분들, 공격력에 있어서 일단 힘을 좀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당 1실점이 좀 넘어가기 때문에 실점에 대한 불안감은 갖고 있는 게 이제 풀럼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본머스가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최근에 축구 분석을 하면서 축구는 뭐의 스포츠다? 축구는 상성의 스포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머스가 풀럼을 상대로 최근에 3연승을 달려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머스랑 풀럼은 맞붙었다고만 하면 일단 오버 경기가 잘 나왔어. 왜 그러냐면 양득을 일단 깔고 출발하는 경기들이 좀 많긴 합니다. 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머스가 통산적으로 풀럼한테 잘 안 졌어요. 최근에도 보면은 거의 한 8경기 진행하는 동안 패배가 단 한 번밖에 없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본머스 원정만 갔다 하면은 1실점에서 2실점은 깔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 특히나 풀럼 같은 경우에도 홈 강팀이고 원정에선
수비에 대한 불안감을 이번 시즌도 역시나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스코어가 2대1 또는 3대1로 본머스가 승리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분위기도 좋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아직까지 뭐 100% 명확한 건 아니긴 한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퀘스천에 떠 있거든요. 풀럼의 주포입니다. 가장 최전방 자원 라울 히메네스가 오늘 퀘스천에 지금 잡혀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 본머스 쪽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본머스 승리 쪽 보도록 하겠고요. 3대1 스코어보다는 그래도 2대1 스코어가 좀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햄무,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렉섬과 버밍엄 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렉섬이라는 팀 3부에서 그 밑에 뭐 4부, 5부, 6부 착착착 올라와서 바로 또 2부까지 지금 쭉 연달아 직행한 현재 지금 팀이죠. 영화 데드풀에 나오는 그 이제 배우가 실제 구단주로도 있는 그런 팀이라서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 팀이긴 한데 이번 시즌 성적은 그에 좀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렉섬이 원래 홈 경기를 정말 잘했던 팀이었는데 2부 리그 올라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홈 경기에서 승리가 없어요. 홈 경기 4번 했는데 2무 2패야. 문제가 실점률이 너무 큽니다. 기본적으로 3부 리그까지는 그래도 비벼볼 수 있는 정도의 수비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2부 리그쯤 올라오다 보니까 수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골을 넣더라도 2골을 먹혀버리는 게 현재 지금 렉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원정팀인 버밍엄 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우리가 2부 리그에서 우승 후보, 그러니까 1부로 2PL로 갈 수 있는 팀이 누가 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이번 시즌 시작할 때 버밍엄 시티를 뽑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팀이 이제 그 보로, 미들즈브러. 지금 미들즈브러가 1등이죠. 잘하고 있죠. 근데 버밍엄 시티도 제가 이제 높게 평가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공수 밸런스랑 선수들 이번에 퀄리티랑 뎁스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원정 경기에서 좀 상당히 부진한다. 현재 지금 버밍엄 시티가 원정 경기 3연패인데 이 3연패를 하는 동안 득점이 한 골도 없어요. 무득점입니다. 그만큼 버밍엄 시티의 조직력이 좋은 건 알겠으나 다만 득점에 대한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다. 렉섬의 유일한 문제가 홈 경기에서 수비가 안 된다라는 건데 크게 문제가 안 될 가능성 또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경기 어쨌든 렉섬이 언젠가는 홈에서 승리를 한번 할 건데 그 시점을 굳이 꼽자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은 렉섬이 굳이 역배를 받았다면은 프랜스 한번 보고 싶습니다. 못해도 무능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버밍엄 시티가 물론 뭐 4연패까지 바라보기는 어렵겠지만 원정에서 그래도 승리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프랜스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조심스럽게 일단 언더에다가 저는 역배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0 역배, 2대0 역배 이런 느낌. 자, 그다음은 호펜하임과 그리고 쾰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일 경기입니다. 이게 형들아 정말 좋은 경기였거든요. 제가 이거 분석하면서 이게 진짜 아까웠던 게 뭐였냐면은 언더오버 기준점이 3.5야. 이게 그래서 너무 아까웠는데 근데 일단 배당도 2.2배당이 돼요. 오바가. 그래서 이걸 쓸까 말까 엄청 고민이 많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일단은 호펜하임도 그렇고 쾰른도 그렇고 얘네 둘이는 그냥 맞붙었다고 하면 일단은 양팀 득점을 깔고 들어가는 팀이긴 하죠. 호펜하임이 이번 시즌에 상당히 홈 경기에서 부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홈 경기가 벌써 지금 4연패 기록 중인데 이 4연패를 하는 동안 꾸준하게 멀티 실점 이상씩 나와줬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수비가 안 되는 팀이 홈 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꾸준하게 좀 연패에 빠져 있고요. 심지어 얘네 지금 홈 경기에서 15경기 동안 승리가 단 한 번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만큼 실점률 자체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호펜하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쾰른 같은 경우 쾰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조금 올라오는 것 같다가 최근에 보면 또 분데스리가에서도 좀 이제 삐걱삐걱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쾰른이 우리가 이제 체감하기에 쾰른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지더라도 일단 골은 넣고 줍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득점은 꾸준하게 나와주다 보니까 그리고 쾰른이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주포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뭐 1선, 2선 그리고 이제 뭐 많게는 3선까지도 요런 팀들이 되게 골을 좀 잘 넣는 팀들이 많더라고. 내가 최근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오늘 경기 득점은 가능하나 자 다만 쾰른도 문제가 되는 건 수비입니다. 얘들이 최근 리그 5경기 동안 거의 9실점 평균 그러니까 2실점씩 멀티 실점씩 했다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호펜하임도 홈 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하는 팀이고 쾰른은 그냥 리그에서 멀티 실점을 하는 팀이다. 양 팀이 맞붙었을 때 다득점이 날 만한 건 분명하고요. 양득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5였으면은 제가 볼 때 저는 이걸 오늘 승부를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어 좀 아쉬웠다라는 것과 3.5지만 오버밖에 갈 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양득에다가 어쨌든 두 골만 더 놔주면은 이제 오바가 나는 구간이니까 배당 메리트만 생각을 합시다. 요거 오바 쪽으로만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경기가 무가 잘 나더라고. 이제 스코어도 2대2 정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에다가 오바 보면서 뭐 쾰런 프랜승 이렇게 사이드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은 오사수나 그리고 헤타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웠던 경기였어요. 이게 이제 누구나 다들 오사수나 쪽을 보시긴 하실 텐데, 이게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쨌든 이제 홈 경기에서는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최근에 이제 7경기 동안 오사수나가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기는 해.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좀 무승부가 많고, 이게 득점이 많이 나와서 홈에서 패배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점률이 극악이기 때문에 패배가 없는 지금 상황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원정 경기를 은근 좀 더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헤타페라는 팀 자체가 원래 이제 물을 좀 잘 띄우는 팀이긴 한데 이번 시즌 조금 다릅니다. 최근에는 이제 무패타였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무승부가 거의 없어요. 원정 경기에서 승을 찍거나 아니면 져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과물들은 꼭 만들어주는 상황이다. 일단은 뭐 헤타페도 그렇고 오사수나도 그렇고 애초에 갖고 있는 그 이제 팀의 컬러 자체가 4선과 그리고 이 수비 라인의 힘을 꽉 줘놓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또 양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나 저도 무승부 쪽으로 좀 보고 싶은 그런 경기인데, 이게 진짜 웃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언더가 아니 이럴 거면 1.5를 만들지 그랬냐 싶은 게, 언더 오바가 기준점이 2.5점인데요. 이게 언더 배당이 1.28 배당이야. 이거를 누가 갑니까 도대체 언더를. 근데도 1대0 스코어 아니면 0대0 스코어죠 이거는. 그만큼 이거 어쨌든 간에 언더 쪽 봐야 됩니다. 다만 저는 이제 1.2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절대 안 가져간다. 축구에서 1.2배당은 뭐 이거는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승부 아니면 오사수나가 승리를 하더라도 1점 차 승리. 그래서 햄무 정도로 한번 고배당으로 한번 저는 잘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형들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 주간 프리뷰 때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북 경기 있잖아. 전북 경기. 제가 오늘 전북 경기를 형들한테 그 위험하다 그랬어요. 분석해드리면서. 오늘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쪽지랑 카톡을 엄청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 그 전북 그 승부 가도 되냐는 내가 쪽지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다들 누군가가 전북 승부를 많이 갔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공지를 써드린 게, 전북이 그 제주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3연속 원정 경기에서 무득점에다가 오늘 경기 1득점 했으니까 최근에 제주 원정 4경기 동안 딱 1득점만 한 거야. 그만큼 제주 원정 경기에서 전북이 약했다라는 거는 이미 상성으로도 보여줬던 그런 결과물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대1로 좀 이제 삼삼하게 무승부가 떴던 그런 구간이었죠. 사실 그것도 이제 고배당으로 활용을 무랑 햄무를 갔었어야 했는데 제가 햄무랑 마헨을 들고 왔어. 하여튼 요것도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은 엘라스 베로나 그리고 사수 올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오사수나 경기랑 결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사수나 언더는 오늘 1.2배당대고 엘라스 베로나 언더가 1.5배당대를 받긴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언더에 대한 메리트는 확실히 이 경기적으로 조금 기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헬라스 베로나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공격력입니다. 거의 득점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홈 경기도 마찬가지야. 지진 않지만 이길 수도 없는 꾸준하게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정 사스올로는 절대 안 건드립니다. 이게 원정 사스올로가 약간 도깨비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끔 터질 때는 빵빵 터져버리는데 웬만해선 원정 경기에서 무득점으로 대부분 이제 비기거나 패배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언더 쪽을 한번 접근해봤으면 좋겠고요. 베로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승리하기가 좀 이제 어려운 팀인 거지 잘 지진 않아요. 특히나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수비값이 좀 생각보다 또 괜찮은 그런 팀이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헬라스 베로나에도 딱히 수비권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결장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 다 지금 어느 정도 또 휴식을 취하고 또 경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다음 주가 A매치거든요.
그 유럽 대항전부터 그 뭐 월드컵 예선 그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해외 축구를 하고 이 많은 팀들이 휴식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런 하위권 틀, 그러니까 국가대표에 차출이 될 필요가 없는 이런 선수단을 꾸리고 있는 팀들한테는 오늘 이런 경기는 상당히 좀 총력전으로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팀들의 색깔이 진하게 나오지 않을까. 언더 먼저 좀 보도록 하겠고요. 배당 밸런스도 괜찮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스코어 1대0 보입니다. 헬라스 베로나가 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 골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햄무 정도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요, 선수 그 이게 팀의 퀄리티만 놓고 보면은 베로나보다는 당연하게도 사스올로가 득점력은 더 좋은데, 홈이랑 원정을 좀 따져봤을 때 사스올라 원정 경기는 이 웬만하면 무득점 경기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걸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들 맞붙으면 이제 무도 잘 뜨기도 하고요. 오늘 배당 형들 받은 꼬라지 보세요. 무승부가 오늘 배당이 사스올로가 2.6배, 무승부가 2.6배, 헬라스 베로나가 2.54배, 다 똑같아. 세 개값. 그런 느낌이다. 자, 그 다음은 오늘 리그왕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FC와 그리고 로리앙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그왕이나 이런 건 잘 안 건드리긴 하는데, 오늘 같은 이렇게 경기가 또 몇 개 없는 날에는 충분히 활용하기가 좋은 그런 경기죠. 자, 파리랑 이제 로리앙입니다. 둘 다 전형적인 완벽히 그냥 수비가 개 박살난 두 팀이 맞붙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에도 기본 멀티 실점 이상은 깔고 들어가는 팀이고요. 로리앙 같은 경우에도 기본 멀티 실점 이상은 깔고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로리앙이 홈팀이고 파리가 원정팀이었다고 한다면은 애매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파리가 홈 경기에서 화력이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이 웬만한 상위권 틀만큼이나 홈 경기에서 득점력을 내줄 수 있는 또 그런 팀이기도 하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파리가 뭐 홈 경기에서 거의 뭐 무득점이 없는 무득점 경기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다가, 또 전반적으로 원정팀 로리앙이 파리 상대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게 뭐 수비가 좋았던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득점을 많이 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3.5를 주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3.5를 주고 언더를 차라리 정배로 주는 게 맞지, 2.5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단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바 쪽으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거는 파리가 마인까지 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대1 스코어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면서 파리 승 파리 마인에다가 오바 볼게요. 근데 이 로리앙이 오늘 그 결장자가 좀 있는데, 이 중원 구간에 미들 라인들이 오늘 결장자가 좀 많습니다.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로리앙은 볼을 만질 때 중원에서부터 볼줄이가 출발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혹여나 애들이 살짝 부진할 경우 로리앙의 득점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조금 아쉬움은 있겠죠. 근데 제가 보통 이제 오바를 좋게 볼 때는 그런 걸 많이 봐요. 홈팀이 혼자서 오바를 낼 수 있느냐, 3골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좀 보는데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리승 파리 마이너스 5바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브레다와 그리고 흐로닝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네덜란드 팀들은 이렇게 재미없는 팀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도 좀 이제 화끈화끈한 공격력이 좋은 팀들이 많은데, 브레다 같은 경우랑 흐로닝언은 그냥 그놈이 그놈인 팀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덜란드 팀답게 역시나 실점률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큽니다. 뭐 거의 뭐 기본 경기당 멀티 실점을 깔고 들어가는 그런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흐로닝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승률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에 이제 원정 경기에서 19번, 20번 경기하는 동안 승리가 단 3승밖에 없어요. 그만큼 뭐 사실 승률로만 놓고 봐도 15%밖에 안 된다, 원정 승률이. 그만큼 원정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뭐 결론적으로 제가 상성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양 팀의 이 맞대결 성적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흐로닝언이 브레드 상대로 정말 강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16경기 동안 패배가 없었던 이제 흐로닝언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흐로닝언도 원정 경기에서 약한 건 분명하지만 브레다의 홈 경기에서의 어떤 꾸준하게 멀티 실점 이상씩 나온다라는 것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요거는 우리가 역배를 받은 흐로닝언의 프랜승 쪽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거 브레다 무득점도 가능한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언더 쪽 보면서 무승부 또는 흐로닝언 역배 요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드컵입니다.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월드컵에서 이제 그 두 조가 맞붙게 되는데 좀 재밌더라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속한 지금 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랑 파라과이가 1, 2위고 파나마랑 우리나라가 3, 4위인데 이 점수가 4점, 4점, 1점, 1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승리하면 우리가 3점을 얻잖아요.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랑 파라과이가 오늘 경기 비기면은 자동 탈락입니다. 얘네들이. 예, 자동 탈락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큰 점수 차이로 뒤집지 않는 이상 이 자동 진출을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가 오늘 이제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일단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 월드컵에서 문제가 되는 게 득점력 때문이거든요. 득점력이 거의 안 나오고 뭐 해외판 아예 없고 전반적으로 조직력도 엉망진창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직전 경기였죠. 파라과이 상대로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빵 대 빵으로 비겼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팀한테 좀 강점이 있냐면 이런 국제 대회에서 수비가 약한 팀들은 좀 항상 강점이 있었어. 특히나 이런 파나마처럼 수비를 좀 열어놓고 또 파나마가 지금 이런 국제 대회 월드컵에서 현재 지금 넣은 골이 뭐 역대 본인들 최다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나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많은 득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비를 좀 열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한 골, 못해도 두 골 정도도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값을 가지겠고요. 저는 일단 뭐 승리는 일단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1.9배당인데 배당 대비해 가지고는 생각보다 좀 괜찮았던 구간이었던 생각이 들고요. 스코어는 2대1 예상하면서 대한민국은 2대1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랑 파라과이 여러분들은 진짜 얘네들은 게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막말로 90분 동안 지들끼리 볼만 돌리다 끝내도 돼. 그래도 둘 다 진출할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사실 그냥 늘 언더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2.5 언더가 1.4배당이라 좀 배당이 아쉽긴 하던데 언더 쪽 보면서 무승부. 예. 그리고 만약에 형들아 둘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골을 넣어서 이긴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는 U20에서도 꽤나 저게 높은 명예치가 좀 높은 팀입니다. 위네누스님 항상 잘 별풍선 해왔어요. 100개 이런 적중 기원. 월드컵에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집트랑 칠레 그리고 뉴질랜드랑 일본 구간인데 자 요렇게 봅니다. 일본이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일본이 뉴질랜드한테 좀 크게 잡히고요. 칠레가 이집트를 크게 잡으면 칠레가 이제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번 월드컵이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칠레에서 열리는 월드컵입니다. 얘들은 이제 본인들 어떻게 본다면 이제 홈에서 관중들의 어떤 뜨거운 응원을 받으면서 또 게임을 할 수가 있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조직력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칠레가 밀릴 것 같진 않아요. 충분히 칠레가 승리 정도는 해줄 수 있는 홈팬들 앞에서 그런 경기라고 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뭐 물론 로테이션에 대한 지금 얘기가 나오곤 있긴 합니다만 이미 일본은 진출 확정이기 때문에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 1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전승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근데 이게 뉴질랜드가 여러분들아 그 공격력이 좀 좋아요. 얘들이 예선에서도 좀 그랬고 라인 자체가 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좀 한두 방씩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본 마힌승은 조금 피해주세요. 일본 일반승이 1.3배당이긴 한데 안전하게 그냥 베팅하시는 거 좀 권장드리겠고요. 칠레랑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칠레 충분히 이거는 승리 가능하다고 보고 뭐 햄무 정도도 한번 1대0이나 2대1 정도 햄무 정도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승과 칠레 승 요 양쪽으로 정배승 두 개 한번 노려보고 오늘 프리뷰 여기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가 어쨌든 메이저리가 없기 때문에 또 축구 11경기 전 경기를 다 가져가서 프리뷰를 해드렸는데 뭐 프리뷰에서 다들 느끼시겠지만 명확하게 오늘은 좋은 경기와 나쁜 경기가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기들 좀 잘 골라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제가 프리뷰 해드린 11경기 중에서 한 4경기 빼고는 다 버리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형들한테 프리뷰 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지 사실 주력으로 쓸만한 경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어쨌든 오늘 또 중승부기도 하고 어제도 해외 축구 구간에 좋은 성과 있었고 오늘도 이제 고배당까지 3연승 도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보실 분들 유튜브 여러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별풍선 후원하시거나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전체표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도움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길 바랍니다. 그럼들아 내일 국내 농구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오늘 뭐 국내 농구 어쨌든 간에 전 경기 올킬 내드렸기 때문에 또 내일 국내 농구도 주간 구간에 같이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유튜브 여러분들은 뭐 전체적인 간단한 그냥 라인이라도 보실 분들은
이 숲TV 넘어오시면 또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